안녕하세요,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한미연입니다. 오늘은 투석 환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 환자의 근육 감소증과 운동요법을 연구하는 김준철입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지친 우리 콩팥병 투석 환자분들 꼭 운동해야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많은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투석요법, 약물, 식이요법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요법은 안 해도 좋고 하면 더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치료를 위해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찾아보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한 10% 이상 이제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투석 환자분들 운동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투석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운동은 유근 운동입니다. 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줄인 말입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당뇨나 고혈압 뿐만 아니라 만성 콩팥병 자체가 심혈관계 질환에 아주 위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또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운동이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감소증이나 또 노쇠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또 낙상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자세히 짚어볼게요.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산소 운동이라 함은 조깅 또는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환자분들이 선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선택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맥박수가 더 빨라지고 호흡이 더 가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어떤 정도의 강도 운동이 중강도 운동이 되나요? 그렇죠. 강도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숨이 차지만 대화가 끊기지 않는, 말이 끊기지 않는 정도를 뜻하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대화보다는 노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가빠서 노래를 쭉 이어서 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강도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투석 환자에게 추천하는 근력 운동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령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운동 기구를 이용해서 무게나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투석 환자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12회에서 16회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 근육이 좀 뻐근하게 되는 그 정도의 그 무게와 저항, 강도를 정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의 안전 근육통 이걸 피하기 위해서 48시간 이상, 이틀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저희가 좀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서도 근력 운동을 위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에는 스쿼팅이 있을 수 있죠. 일반 사람들도 잘 아는 건데, 저희 환자분들은 그냥 스쿼팅을 하기에는 넘어지거나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자를, 더군다나 바퀴가 없는 의자, 그래서 집에서 보통 식탁 의자가 바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준비를 하고, 또 그나마 또 같이 미끄러지지 않게 여기서는 하지 않겠지만 의자를 벽에 붙여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합니다. 방법은 의자 없는 스쿼팅과 똑같습니다. 의자가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앉아서 양발은 이제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벌리고, 두 손은 가슴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인 다음에, 빠르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허벅지와 특히 앞쪽에 있는 사두박근과 엉덩이에 힘을 느끼면서 일어섰다가 또 앉았다가, 엉덩이를 대셔도 돼요. 그게 환자분들은 더 좋으니까. 하지만 반동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또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스쿼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무릎을 일어날 때 쭉 펴야 되는 건 상관없나요? 펴게 합니다. 제가 안 폈죠. 관절이 안 좋아서. 좋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운동은 이제 하체 운동 중에서 무릎
아래쪽에 종아리, 발목의 근육과 인대에 대한 운동입니다. 근데 저희 환자분들에게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자나 벽이나 한 손으로 이렇게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신경 쓰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발의 간격은 한 10에서 15cm. 근데 이것 또한 환자분에 따라서 너무 불안하면 조금 더 벌리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15cm 정도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양발 똑같은 속도로 천천히 올리고 그리고 한 3, 4초 정도 유지하고 또 천천히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무릎은 굽히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게 되면 종아리와 또 이 앞쪽 근육 또 발목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굉장히 강하게 돼서 역시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죠. 저희들이 뭘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을 때도 있고 양치한다고 서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짬짬이 이렇게 운동을 이제 시범을 보여주고 하게 하죠. 간단한 것 같지만 막상 따라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환자분들 운동을 강조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될 때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있다든지 또 심한 피로감이 있다든지 또 열이 나거나 맥박이 불규칙할 때 구역질이나 현기증을 느낄 때 또 가슴에 통증을 느낄 때 이런 경우들은 운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또 담당 의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혈액투석 환자가 운동하실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네,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투석 사이사이에 체중 증가가 많거나 칼륨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우선 부종 조절, 그러니까 체중 증가 조절과 칼륨 조절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다른 환자분들도 주말을 지나서 그 주에 첫 투석을 하는 날,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투석을 이제 이중 도관을 이용해서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는 이제 상체 운동, 특히 양팔을 높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운동하게 되면 이제 관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출구 부위에 또 출혈이나 감염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그 혈관 안에 그 혈액량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근육 경련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가끔 듣는 질문이 저희 투석 환자분들 수영하고 싶은데 수영해도 되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수영해도 될까요? 수영을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이중도관을 이용해서 혈액투석을 하시거나 또 투석 방법 중에서 복막투석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은 좀 수영을 하시긴 좀 곤란하세요. 그 외에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수영을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수영을 하시기 전에 그래도 그 본인의 심혈관계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태라든지 또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그 상태를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